네, 오후에 들어 더 힘이 빠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사실 이번 2분기 어닝 시즌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아주 뚜렷하게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곧 있으면 실적을 발표할 텐데 마이크론처럼 예상보다 더 나은 실적을 발표할지, 그리고 우리가 잘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자동차 부품 쪽 얼마나 잘 나올지, 이외에 뭐 조선주들도 있고요. 그런데 실적 시즌 발표를 앞두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오늘 장 다소 크게 밀리고 있는 오후 두 분과 함께 점검을 하면서 이 기회를 삼아야 될지 조심해야 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기동현 대표, 유창인 본부장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마감을 산다보다는 시장을 좀 점검하고 그러고서는 종목 이야기를 해볼게요. 코스피가 1%, 코스닥이 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그동안 지수를 받쳤던 배터리와 2차 전지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오늘 배터리 하락 요인으로는 뭐 SK하이닉스의 매도 리포트도 있고, 뭐 많이 올랐던 것도 있고, 미중 갈등 이야기까지도, 네. 중국의 수출 규제 이야기까지도 있는데, 두 분이라면 그럼 여기서 잠깐 그동안 수익이 났던 반도체 덜고 다시 가져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꾸준히 들고 가시겠습니까? 유창인 대표는 어떻게 볼까요? 뭐 배터리와 2차 전지가 아니라 반도체와 2차 전지겠죠. 네, 반도체가 2차 전지요. 네. 저는 아직까지는 뭐 굳이,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좀 더 갖고 있는 게 맞고, 손실이 좀 있다고 하시더라도 내일 한 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한 점심 때까지는 코스피 기준으로 치면 거의 보합까지 올라갔었고, 또 코스닥은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하락을 하면서 한 0.8% 정도 하락이었는데, 그 다음에 좀 낙폭을 키웠죠. 일단 오늘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하락을 하는 건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내일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 약간의 경계감, 특히 이제 지난달에도 D램 가격, 현물 가격이 계속 하락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업황이 바닥이 아닐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좀 나왔고, 또 하나는 챗 GPT의 어떤 수요가 좀 둔화됐다는 것이죠. 초반에는 흥미 위주로 많이 이용자가 늘어났다가 약간의 이제 줄어드는 모습, 그것이 이제 빙의 성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뭐 이거 너무 좀 과열된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것들이 그 반도체 소부장 쪽에 주가를 좀 급락시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처음에는 에코프로가 좀 버텨주는 모습이었는데, 에코프로가 조금 이제 상승폭을 둔화시키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이 하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코스닥이 2%, 코스피가 1% 하락하고 있는데, 조금은 경계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걸 가지고 시장이 끝났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또 조금은 내일 삼성전자 실적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선 경계심에 특히 지수도 그리고 반도체주들도 밀리는 것 같다. 그런데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 그러고 대응하겠다라는 이야기시고요. 기동현 대표님도 그럼 동의하시는지요? 오늘장 반도체주들을 그동안 못 사서 아쉬웠는데 또 이렇게 다 같이 시장과 함께 무너져 버리니까 이거 내가 괜히 지금 들어갔다가 고점에 물리는 거 아닐까 고민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거든요. 네, 크게 저도 두려워하지는 않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중국 쪽 아시아 증시도 많이 눌리는 부분들, 그리고 연준이 상당히 길고도 강하게 조금 매파적인 발언들을 좀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단기적으로 좀 시장의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를 좀 키웠지 않나 해서 어느 정도 단기적인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차트를 봤을 때도 코스피 아직은 충분히 어떤 패턴 매매가 가능한 정도의 수준에 61선 정도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일까지는 조금 실적 발표를 좀 봤으면 좋겠고, 삼성전자 이미 실적 발표가 좀 양쪽이 좀 증권사들의 레포트도 조금 엇갈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들까지도 좀 내일까지는 좀 지켜봐야겠다. 다만 이제 그 DDR5 쪽 해가지고 HBM3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 비중이 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방향성은 잘 잡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속도는 조금 서로 인지하는 데 차이는 있겠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에코프로가 98만 원까지 올랐었어요. 딱 100만 원 돌파를 앞두고서는 지금 다시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고 94만 3천 원 선에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에코프로, BM, LNF, 코스닥 시총 상위에 있는 2차 전지 배터리들도 좀 같이 밀리고 있는데
쉬어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에코프로가 갖고 있는 상징성도 있지만 2차 전지 전반적으로도 기동현 대표님 의견 궁금하네요. 2차 전지 오랫동안 계속 끌고 왔던 어떤 시너지가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지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1년 내내 동안 2차 전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끊이지 않고 2차 전지에 대한 매기가 지속되고 있는 점들이 어느 정도 어떤 조정은 나올 수 있는 기간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떤 기대감들이라든지 어떤 성장성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주가에도 충분히 저는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들어갈까라는 얘기도 1년 내내 했었던 얘기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조금 오르고 있다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좀 긴 시간 동안 시세 분출해버린 종목보다는 조금은 요즘 들어서는 좀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로 좀 화장품주라든지 유통주들 쪽으로 좀 관심을 지켜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이유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지연은 되고 있으나 속도는 조금 느릴지언정 언젠가는 좀 시작이 본격적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좀 관심을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너무 흔들리지 말고 다시 시장 준비해 볼게요. 곧 있으면 실적 시즌 발표돼서 최근에 특징주로 거론되는 게 다 실적과 연관된 종목이거든요. CS 베어링 볼까요? 이번 2분기 실적부터 기대감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증권가의 리포트도 좋고요. 그리고 오늘 베트남 관련한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 13,750원에서 2% 상승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CS 베어링을 조금 더 베트남 투자 쪽으로 관련해서 모멘텀 확보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대표님? 전체적으로 저는 풍력주들은 저번에 이제 GE 관련해가지고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정을 받고 강하게 올라왔죠. 우리나라 기업이 더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풍력주들이 조금은 상대적으로는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CS 베어링 같은 경우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CS 윈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풍력주들이 한 3개 종목으로 좀 압축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CS 윈드, CS 베어링, 네. 그리고 태웅 뭐 이런 식으로 한 3개 종목만 움직이고 나머지는 그렇게 좀 강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좀 종목을 좀 압축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CS 베어링 조금 더 기대가 된다. 오 의견 받았고요. 기동현 대표, 아예 그럼 오늘 시장 하락하는 게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야기 나오잖아요, 자꾸. 네. 관련 수출 제한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그와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가보는 거 어떨까? 풍국주정이 오늘 그런 테마 속에 묶이면서 21% 넘게 올랐거든요. 시장이 하락할 때 또 이렇게 수익나는 종목이 하나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요. 들고 가봐도 괜찮을까요, 기동현 대표? 과거 이제 러시아도 이제 에너지 무기화 얘기를 했을 때도 풍국주정이 어떤 짧게나마 좀 시세 분출이 있었거든요. 미중 분쟁이 나올 때마다 좀 희귀가스라든지 뭐 히토류 같은 부분들에서 에너지 무기화 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관련주들이 조금 시세 분출이 있는데 미중 분쟁이 뭐 단기간에 끝날 거다라고 보지를 않고 있고 반도체 그 업황 사이클이 뭐 조금은 더디게나마 조금은 회복 속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그런 모습들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좀 중요해지는 반도체라든지 뭐 LED라든지 뭐 기타 방산까지 쓰이는 어떤 희귀가스들 그리고 히토류들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그런 어떤 원재료들을 가지고 있는 풍국주정이 뭐 오늘 시세 분출은 있었지만 조금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거래량을 완전히 좀 뛰어넘는 거래량들이 오늘 강하게 좀 실렸기 때문에 조금은 긴 안목으로 며칠 더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풍국주정 단기 상승은 아닐 것 같다라고 했어요. 오늘 장대 양봉 기록됐고 현재도 21% 넘는 급등으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코스피와 코스닥은 오늘 파란불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 쪽에 부침이 큰데 이럴 때 두 분이 매수할 만한 종목이 있을지 또 시장 안에서 오늘 너무 그렇게 우려하지 말자라고 하니까 매수 기회로 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마감에 산다 보겠습니다. 두 분이 선택한 종목을 보시면요. 한원시스템과 기가비스를 갖고 왔어요. 먼저 한원시스템을 소개해 주신 분 먼저 이야기 들어볼까요? 최근에 이 자동차 쪽으로 연결지어서 보는 건지요.
네, 맞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이제 국내 점유율 생산 인프라 확충에 나섰기 때문에 관련 어떤 밸류체인 단에서 충분히 조금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온 시스템 1분기 실적 봤을 때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매출액 18.2% 늘었고요. 당기순이익도 103.1%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처 비중을 봤을 때 현대차가 국내에 2030년도까지 투자하는 그 비중 금액과 또 국내에서 한온 시스템이 현대차 비중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50% 이상이 현대차 그룹으로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현대모비스 13.4%, 또 메르세데스라든지 BMW 쪽으로도 매출처가 다변화되고 있는 모습들도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친환경 차에 쓰이고 있는 어떤 그 모듈로 보면 히트펌프 시스템이 있고 냉각수 밸브 어셈블리 요 두 개가 있는데, 히트펌프 시스템은 이제 전기차 배터리 안에서 실내 공조 효율을 높이기 때문에 주행거리 개선에 좀 도움을 주는 부품이고요. 냉각수 밸브 어셈블리는 냉각수를 최적으로 공급을 해가지고 차량 효율이라든지 안정성을 높이는 부품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온 시스템이 맡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경주 공장의 캐파 확장 소식도 있고, 지금 10만 대 생산 능력에서 24년까지 30만 대까지 캐파를 늘릴 것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성 더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도까지 현대차 그룹은 31종의 전기차 라인업을 보유를 할 거고요. 국내 전기차 분야에 24조 원을 투입을 할 예정이니까 한온 시스템이 그 안에서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9,050원에서 9,400원 밴드 설정을 해드리고, 목표가는 13,900원, 손절가는 8,200원입니다. 네. 한온 시스템, 이 자동차 열풍 속에 같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장 그래도 빨간불 켜면서 마감 준비하고 있어요. 윗꼬리가 달린 게 좀 아쉬운데요. 1.2%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창희 대표님, 유창희 본부장님이죠. 네. 본부장님의 종목인데 앞서 반도체 하루 정도 더 보자고 했어요. 네. 그런데 더 보기 전에 오늘 기가비스를 매도해도 괜찮습니까? 매수죠, 매도가 아니라. 매수해도 왜 그러세요? 괜찮겠습니다. 오늘 좀 정신이 없네요. 네. 이때는 삼성전자가 제가 말씀드린 건 반도체는 내일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솔직히 마이크론 실적은 제가 봤을 땐 별로 안 좋았어요. 하지만 마이크론은 세계 3위 기업이고 세계 1위 기업이 삼성전자죠. 물론 내일 잠정 실적 발표하는 것이지 어떤 코멘트를 하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해석을 이거 진짜 바닥인가? 바닥이네라는 인식이 나온다라면 다시 한번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에 힘을 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결국엔 DDR5하고 HBM 반도체만 가고 있었어요, 최근에. 그러면 그쪽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조금 더 좋은 이슈가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략을 한다라면 지금 10만 원 넘어서 공략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일시적으로 한 3일 동안 한 4, 5% 정도 조정이 나왔고 내일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기가비스는 반도체 기판 검사, 확인, 수리, 정가정을 그 회사가 처리하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동 광학 수리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교체 기간이 1년입니다. 그러면 장비를 공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장비를 공급하고 나서도 꾸준하게 안정적인 매출을 구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최근에 패키지 기판 평균 판매 단가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특히 FCBGA 관련돼서 세계 1위 기술력을 가지고 검사 관련해서 세계 1위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이 회사가 신규 상장되고 나서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 85,000원 정도 손절가를 좀 짧게 잡아놓고 네, 손절가 짧게 잡고. 접근해 본다라면 충분히 한 번 정도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업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0,000원 밑에서 매수를 해볼 수 있다. 기가비스 목표 주가는 15만 원, 10만 원 밑에서 매수해 보면서 15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85,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장 종가로 기가비스를 매수했고요.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데 특히 코스닥 쪽이 시초 상위 종목들의 낙폭이 좀 큰 상황 속에서 대다수 종목들이 다 밀리고 있어요. 870.19포인트에 지나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도 한번 볼까요? 오늘 시장에서는 빨간불을 켜고 있는 업종 찾기가 참 힘들죠. 대다수 종목들이 밀려나고 있는데 특히 경기 민감주 안에서 그나마 실적이 기대가 되는 조선 섹터를 제외하고는 파란불이 들어와 있고 화학업종, 운송업종 그리고 반도체가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반도체가 3.91% 크게 밀리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화학업종, 철강, 금속 그리고 건설 쪽이 많이 밀리는데 건설은 앞서 전해드렸다시피 GS건설이 두 자릿수의 폭락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인 업종 지수를 지금 흐리게 만들고 있어요. 현재 거의 업종 지수가 5%에 가깝게 밀려나고 있고 유일하게 운수장비 쪽 아마 자동차 덕이지 않을까 싶네요. 전업종 안에서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면서 운수장비 쪽만 빨간불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부품이고요. 그동안 이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올랐던 반도체 쪽은 오늘장 미중 갈등 이야기까지 더해지면서 다소 크게 하락합니다. 특히나 코스피 종목보다는 코스닥 중소형주들의 하락이 크고요. 이로 인해 870선까지 내려온 코스닥입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